여러분도 1월 하면 정원일은 완전히 쉬는 비수기라고 생각하시죠? 할 일 다 끝났고 씨앗들은 그저 상자 속에서 봄만 기다리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이 지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린다면요. 바로 지금 한겨울에 여러분이 꿈꾸던 가장 풍성하고 건강한 정원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가에서 모종을 키우느라 겪었던 모든 고통과 번거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죠. 마법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1월에 하는 겨울 파종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할 거예요. 눈 속에 바로 뿌려도 전혀 늦지 않은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일단 언뜻 보기에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모든 핵심은 단 하나의 마법 같은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춘화 처리, 즉 스트라티피케이션입니다. 특히 단연생 꽃을 비롯한 많은 씨앗들은 겨울을 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단단한 껍질과 휴면 중인 배알을 가지고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기 전까지는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먼저 꽁꽁 얼어붙어야 하고 그 후 봄 햇살과 함께 서서히 녹아내려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춘화철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젖은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식으로 이 과정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할까요? 자연이 이미 우리를 위해 완벽한 냉장고, 바로 눈 이불 아래에 정원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1월 파종은 씨앗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봄에 일제히 튼튼한 모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목록을 뭘로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한겨울 파종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킬레기아, 즉 메발톱꽃입니다. 이 꽃은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키우기 까다롭지 않고 그늘이나 햇볕 어디에서든 잘 자라며 형태와 색깔의 다양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은은한 파스텔 톤부터 선명한 두 가지 색이 섞인 별 모양 꽃잎까지. 메발톱꽃은 정원의 어떤 구석이라도 아름답게 빛내줍니다. 이 꽃의 씨앗은 비교적 큰 편인데 반드시 저온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봄에 씨를 뿌리면 싹이 트는 것을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심지어 아예 싹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월에 눈 밑에 파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방법입니다. 씨앗이 얼었다 녹는 과정을 완전히 거치게 되어 봄에는 튼튼한 모종을 얻게 됩니다. 이 모종은 이듬해부터 꽃을 피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따로 화분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귀찮은 옮겨 심기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봄의 땅에서 쑥 올라온 튼튼한 새싹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향이 좋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라벤더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벤더를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씨앗으로 키우는 것을 망설입니다. 실제로 봄에 파종하면 발화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비결은 바로 추위에 있습니다. 라벤더는 따뜻한 지역 출신인 남쪽 식물이지만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 싹을 틔우려면 반드시 냉각 기간이 필요합니다. 1월에 용기에 파종한 뒤 눈 아래 두는 방법은 라벤더 자생지의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배수구멍이 있는 용기를 준비하고 흙을 채워줍니다. 여기에 라벤더 씨앗을 표면에 골고루 뿌리고 흙이나 모래로 살짝만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을 넉넉하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 용기를 정원의 눈더미 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끝입니다. 봄이 되면 눈이 녹아 흙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라벤더의 작은 새싹들이 별다른 수고 없이 저절로 돋아날 것입니다. 이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풍성한 라벤더 모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원의 진짜 귀족을 한번 들여보는 건 어떠세요? 바로 델피니움 이야기입니다. 푸른색, 하늘색, 보라색 꽃으로 뒤덮인 그 우아한 촛대 모양의 꽃대는 어떤 화단에서든 단연 시선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델피니움 씨앗은 따뜻한 환경에서 발화력을 매우 빠르게 잃어버린다는 점이죠. 그래서 봄에 씨앗을 구매하면 한 봉지에서 겨우 몇 개의 약한 싹만 얻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수확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파종하거나, 맞습니다, 겨울에 심어야 합니다. 델피니움을 1월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입니다. 추위는 씨앗의 생명력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필수적인 저온 처리, 즉 스트라티피케이션을 진행해 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용기에 흙을 담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린 다음 눈 속에 묻어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씨앗을 깊이 묻지 마세요. 델피니움 씨앗은 빛이 있어야 발화하는 광발화성입니다. 그저 흙 위에 살짝 눌러주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봄에 튼튼하고 추위에 강한 모종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 모종들은 1년쯤 뒤에 비록 아주 풍성하진 않더라도 첫 꽃대를 올리며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우리에게 봄이 왔다고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 뭘까요? 바로 앵초입니다. 이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꽃들은 땅에 아직 눈이 남아있을 때조차 제일 먼저 피어나죠. 이렇게 강하고 일찍 피어나게 하려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앵초 씨앗은 매우 작고 발화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길고 충분한 저온 처리, 즉 냉장고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1월에 파종한다면 앵초에게 엄청난 시간적 이점을 주는 셈이에요. 자연적인 준비 과정을 거치고 눈 녹은 물을 충분히 마시며 딱 적절한 시기에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파종할 때는 깊이가 얕은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흙 표면에 씨앗을 흩뿌리되 흙을 덮지 않은 상태로 용기를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 눈 아래에 두세요. 봄이 되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강한 햇볕에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 모종이 담긴 용기는 가볍고 시원한 방으늘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만 관리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매력적인 봄의 첫 꽃들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진정한 마니아들을 위한 식물, 바로 용담 젠티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꽃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수한 파란색, 소위 용담색 겐티안 블루,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하지만 씨앗부터 키우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용담은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한데 파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층화 처리 때문입니다. 씨앗은 단순한 저온이 아니라 추위와 따뜻함이 번갈아가며 주어지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과정을 가장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입니다. 1월의 눈 아래에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바로 그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겨울에 잠깐 풀리는 온화한 날씨와 다시 찾아오는 강추위가 번갈아 이어지는 과정이 용담 씨앗의 발에 필요한 정확한 조건입니다. 어떤 인공적인 냉장고 환경도 이 자연의 순환을 그토록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정원에 이 귀한 고산 식물을 드리는 것을 꿈꿔왔다면 1월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저 자연에 맡기세요. 자연이 여러분을 대신해 모든 까다로운 작업을 해줄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물론 효능까지 뛰어난 식물, 다음은 에키네시아입니다. 크고 둥근 중심부가 톡 튀어나온 마치 국화나 데이지 같은 꽃이 늦저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해줍니다.
게다가 에키네시아는 아주 강력한 면역 강화제이기도 한데요. 이 에키네시아를 씨앗부터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단 하나의 비결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키네시아 역시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저온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 물론 봄에 파종해도 싹을 틔울 수는 있지만 발아율이 훨씬 낮고 모종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월에 눈 아래 심는 파종법은 거의 100%의 성공률을 보장합니다. 에키네시아 씨앗이 충분히 단단하게 숙성되어 힘을 얻고 봄에는 일제히 튼튼한 싹을 틔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은 처음부터 정원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늦추위에도 강합니다. 그 결과 뿌리 시스템을 더 빠르게 발달시키고 풍성하고 힘찬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정원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한 태양빛 가득한 색채를 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일라르디아를 선택하세요. 이 꽃은 마치 작은 태양처럼 생겼고 여름 내내 깊은 가을까지 쉼없이 꽃을 피웁니다. 가일라르디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뭄에 강하고 까다롭지 않아서 규칙적인 관수, 물주기가 어려운 정원의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가일라르디아 씨앗은 의무적인 저온 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많은 원예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추운 기간을 거친 후에는 훨씬 더 일제히 그리고 빠르게 발아합니다. 1월에 씨앗을 파종하는 것은 봄철 수고를 덜어주는 일종의 게으른 파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용기에 씨앗을 뿌려놓고 봄이 올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눈이 녹은 물이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수행하여 병치레가 적고 정식 연구 식재할 때 이식 스트레스를 쉽게 이겨내는 튼튼한 모종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파종한 첫 해부터 시작되는 꽃은 눈이 내릴 때까지 당신의 정원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매력적인 초롱꽃, 특히 카르파티카나 복숭아잎 초롱꽃 같은 다년생 품종 또한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꽃들은 정원에 낭만과 아늑함을 더해주죠. 씨앗이 매우 작기 때문에 발아를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고 당연히 저온 처리도 필수입니다. 실내에서 파종하려면 손이 많이 갑니다. 습도를 조절하고 마르지 않게 관리하며 조명까지 신경 써야 하죠. 1월에 하는 노지월동 파종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흙을 다진 후 그 위에 씨앗을 얕게 뿌리고 용기를 눈 속에 넣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눈 이불이 작은 씨앗들을 건조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예요. 녹은 눈물은 씨앗을 흙에 부드럽게 밀착시켜 이상적인 접촉을 보장합니다. 결국 봄에는 마치 카페처럼 촘촘하게 올라온 수많은 새싹들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 조심스럽게 옮겨 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아름다운 다년생 식물을 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을 정원은 왠지 쓸쓸하고 칙칙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1월에 다년생 아스터 씨앗을 뿌린다면 9월과 10월에 정원은 연보라, 분홍, 보랏빛의 색채 폭죽으로 화려하게 터져 나올 거예요. 신영국, 신벨기에 아스터는 아름다운 가을 정원 시즌에 완벽한 마침표가 되어줍니다. 이 씨앗들은 좋은 발아율을 위해 냉각기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냉장고에서 저온 처리, 저온 발아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컨테이너에 씨앗을 심고 눈 아래에 두는 파종법은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우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자란 식물들은 단단히 단련되어 병충해나 궂은 날씨 변덕에도 매우 강해집니다. 이들은 뿌리 시스템을 더 빨리 발달시키며 이미 이듬해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기쁨을 선사할 풍성하고 꽃이 가득한 관목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자, 이제 꽃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텃밭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채소 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모든 채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뿌리 채소인 샐러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샐러리는 건강에 아주 좋지만 씨앗바라가 꽤 까다로운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리 씨앗은 발화를 방해하는 정유 성분 에센셜 오일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싹이 트는 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더디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 씨앗을 불리고 씻고 싹을 틔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솔직히 너무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1월에 눈 속에 씨앗을 파종하는 겁니다. 겨울과 봄 몇 달 동안 서리와 해빙수가 여러분 대신 이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거예요. 이 방법이 정유 성분 껍질을 자연적으로 파괴하고 씨앗 속 배알을 깨워서 봄에는 균일하고 건강한 싹을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자란 모종은 창가에서 힘들게 키운 모종보다 훨씬 강하고 튼튼합니다. 이미 단단히 단련되어 어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끄떡없을 테니까요. 이 귀한 뿌리채소 샐러리를 일찍 그리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채소 이야기는 계속되어야겠죠. 1월 파종에 적합한 멋진 작물 2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바로 리크와 한 해 만에 씨앗으로 키우는 양파, 일반 양파입니다. 이 두 작물은 모두 생육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아주 일찍 파종을 해야만 합니다. 보통 2월쯤 실내에서 모종을 만들곤 하는데요. 이때 귀한 창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하지만 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1월에 상자나 컨테이너에 씨앗을 심고 온실에 두거나 심지어 그냥 눈 밑에 두셔도 됩니다. 양파 씨앗은 추위를 아주 잘 견딥니다. 이렇게 일찍 심어두면 작물에 엄청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고 땅이 살짝 데워지기만 하면 밭에 바로 옮겨 심을 수 있는 튼튼한 모종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모종은 굵고 건강하게 자라 뿌리를 아주 잘 내릴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은 귀한 실내 공간도 절약하고 수확 시기도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년생 채소와 쌈채소는 어떨까요? 한 번만 심어도 매년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 말이에요. 바로 수영과 루바브 같은 것들입니다. 겨울에 비타민이 부족했던 우리 몸이 가장 기다리는 봄에 이 작물들은 신선한 잎을 가장 먼저 내어줍니다. 이 작물들의 씨앗 역시 발화를 위해 추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1월에 눈 밑에 파종하는 것은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얻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 씨앗들을 정식으로 심을 장소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심거나 아니면 나중에 옮겨 심을 용기에 파종해도 좋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제 역할을 다 해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일제히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키운 작물들은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발달하여 심은 첫 해에도 소소한 수확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부터는 봄철 수프나 파이를 만들 신선하고 아삭한 잎과 줄기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향긋한 허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다년생 허브의 경우 겨울이 오기 직전이나 겨울에 파종, 즉 월동 파종을 하면 아주 잘 자라거든요. 예를 들어 민트, 레몬밤, 오레가노, 모나르다 같은 허브를 보세요. 이들은 씨앗이 워낙 작아서 추운 환경에서 저온 처리를 거치면 발화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1월쯤에 미리 심어두면 번거로운 봄철 작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벼운 상토를 담은 용기를 준비하고 씨앗을 표면에 고루 뿌린 뒤 위에 눈을 살짝 덮어 정원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물주기나 외부 환경에 대한 단련은 자연이 알아서 해주죠. 봄이 되면 작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모종들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허브 정원을 크게 조성하고 싶거나
넓은 면적에 허브를 채우고 싶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많은 양의 모종을 창가에서 키우려면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지만 월동 파종은 이 일을 아주 쉽고 즐거운 작업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파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부적절한 작물 선택입니다. 이 월동 파종법은 모든 작물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반드시 저온 처리가 필요한 작물, 혹은 생육기간이 긴 내한성 작물들이 이 파종법의 주요 대상입니다. 1월의 추위에 약한 토마토, 고추, 오이 같은 고온성 작물을 심으면 안 됩니다. 이 씨앗들은 차가운 토양에서 싹을 틔우기는커녕 그냥 썩어버릴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상추처럼 발아가 너무 빠른 씨앗들, 역시 이 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잠시 따뜻해지는 겨울 해빙기에 싹이 돋아났다가 바로 이어지는 강한 냉해로 인해 모두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씨앗 봉투에 적힌 정보를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만약 저온 처리가 필요함 또는 측적 처리 필요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월동 파종에 적합한 작물입니다. 두 번째로 흔히 하는 실수는 씨앗을 심는 깊이와 덮는 방식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겨울 파종이라고 해서 봄 파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씨앗을 심는 깊이는 대략 씨앗 지름의 3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봄이 되어도 싹이 표면 위로 올라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얕게 심어 표면에 남아있는 씨앗은 새들이 먹거나 녹은 물에 씻겨 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눈덮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용기를 가장 깊은 눈더미 속에 파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이 15에서 20cm 정도만 쌓여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파종한 씨앗을 건조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만약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라면 용기들을 바람을 막아주는 장소, 예를 들어 온실이나 차양 아래에 두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이 오면 주기적으로 그 위에 눈을 살짝 덮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용기, 컨테이너에 배수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일 겁니다. 봄이 되면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녹은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면 씨앗들이 물에 잠겨 썩어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흙을 채우기 전에 용기나 상자 밑바닥에 배수 구멍이 충분히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없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드릴이나 달군 못을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작업이 여러분이 심은 미래의 식물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흙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흙은 통기성이 좋고 가벼우며 물이 잘 빠지는 흙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밭흙은 겨울 동안 굳어서 돌처럼 딱딱하게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약한 새싹들이 그 딱딱한 흙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봄철 파종한 씨앗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겨울 파종, 특히 1월에 씨앗을 뿌린 경우는 심고 잊어버리는 방식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컨테이너가 지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작은 컨테이너 속에 흙은 강한 봄 햇살과 바람에 의해 굉장히 빠르게 메마릅니다. 연약한 새싹들이 말라 죽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파종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흙이 말랐다면 조심스럽게 물을 줘야 합니다. 또한 막 올라온 어린 새싹들은 직사광선에 의해 쉽게 타버릴 수 있으므로 보호가 필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컨테이너를 밝지만 햇볕이 직접 닿지 않는 그늘진 장소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종 분리 이식 작업을 미루지 마세요. 씨앗에서 떡잎이 아닌 본잎 2쌍 정도가 나오자마자 날씨가 괜찮다면 개별 화분에 분갈이하거나 바로 밭에 정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월동 파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전문가의 조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명 레이어 케이크 방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먼저 용기 바닥에 배수층을 깔아줍니다. 그 위에 영양분이 풍부하고 통기성이 좋은 흙을 용기 끝에서 3-4cm 정도 여유를 두고 채워 넣습니다. 흙을 단단하게 다지고 물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그 다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흙 대신에 그 위에 순수한 눈을 몇 센티미터 두께로 덮고 살짝 다져줍니다. 이 상태 그대로 용기를 바깥 야외로 내보냅니다. 장점이 뭘까요? 눈이 천천히 녹으면서 흙에 아주 섬세하고 균일하게 수분을 공급해주고 씨앗을 적절한 깊이로 자연스럽게 끌어내려 줍니다. 이는 자연 환경과 가장 유사한 발화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은 특히 아주 미세하거나 가루처럼 작은 씨앗을 파종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표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봄이 되면 똑같이 생긴 초록 새싹들이 가득한 화분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라벤더와 델피늄을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겨울을 나는 동안 종이 라벨은 젖어서 훼손되고 플라스틱에 유성펜으로 쓴 글씨는 햇볕에 발해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표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 이름표에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연필은 물에 젖어도 지워지지 않고 햇볕에도 바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실외용으로 제작된 영구적인 유성 마커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식물의 이름뿐만 아니라 씨앗을 뿌린 날짜도 함께 적어주세요. 이 기록은 나중에 여러분의 경험을 분석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사전 대비가 봄에 겪게 될 많은 스트레스를 덜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바로 과감하게 실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예는 정밀한 과학이 아니라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씨앗 봉투에 적힌 정보는 그저 참고 사항일 뿐 꼭 지켜야 할 엄격한 규칙은 아닙니다. 보통 봄에 심지만 추위에 강한 식물들, 그러니까 내한성 식물들을 겨울 파종으로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비올라, 데이지, 물망초, 심지어 당근이나 파슬리의 일부 품종도 가능합니다. 분명 여러분 스스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씨앗 한 봉투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쪽은 1월에 눈 밑에 뿌려보고 나머지 한쪽은 평소처럼 봄의 모종으로 키워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거죠. 어떤 식물이 더 강하고 튼튼하게 자랐는지, 어떤 것이 더 일찍 꽃을 피웠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며 바로 이것이 평범한 정원사를 진정한 가드닝 전문가, 즉 정원 구루구루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총정리를 해볼까요? 1월은 춥다고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원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겨울 파종은 단순히 창틀 공간을 절약하는 정도의 이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원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강하고 건강하며 추위에 단련된 모종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눈 속에 바로 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꽃, 채소, 허브 목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킬레지아와 라벤더부터 샐러리와 리크 서양 대파까지 자연이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면서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규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올바른 작물 선택, 좋은 배수,
확실한 이름표 마킹, 그리고 봄철 새싹에 대한 세심한 관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겨울 정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저희에게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겨울 파종을 시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 성공담, 혹은 혹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배워나가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